김영만 씨. 예. 또 벌써 시작이야. 저격수. 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 질문은 정말 미혼이라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거 거침없는데. 근데 솔직히 내가 신혼여행 갔을 때 이혼을 잠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물어뜯네 또. 그때 진짜 저는요 허니문 베이비를. 우리 아들 덕이 커요 사실. 무엇보다 오늘 이 주제는 배우자와 잘 헤어지는 법이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그 전 남편인 이세창 씨하고 함께 계신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불난로가 넘치네요. 아니, 또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원조격인 프로그램의 주역이 바로 곽정은 마담. 동침이 처음 나와주셨는데 특히 김태훈 씨 저격수로 나오셨다. 예. 네네. 그래도 오늘 그 예전에 이분 인기 정말 대단했죠. 원조 꽃미남, 원조 실장님 배우. 네, 본부장님. 네. 정찬 씨. 이혼도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팽팽한 대립일지 여전히. 네. 자, 오늘 이혼도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예. 제가 직접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쯤 나이에서 그때를 회상을 하니까 네. 내가 조금 철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얘기했을 때 그 반응이 중요한데. 근데 예.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예. 이래 하니까 우리 이혼하자라고 예. 했더니 당신이 그렇기 예. 때는 이제 헤어진 거지만 사실 그러고 나서 최근에도 뭐 자취방 문제 때문에 네. 세 분 다 만나신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인아빠가 해줘도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다른 자취방이니까. 네. 이세창 씨도 흔쾌히 그건 내게 아니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헐리우드 부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 정말 좋았지만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가 이렇지는 않거든요. 뭐 흔히들 하는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툼, 뭐 서로가 장에 네네. 오. 그러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예. 큰애가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다들 막 약을 먹어가면서 근데 3일째쯤에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화와 감정과 애증을 정리해야겠다. 그전까지 완전히 털은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아니 근데 한때 사랑했고 또 같이 살 부대끼고 살았던 사람이랑 이별하는데 네. 어떻게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렇죠. 전에 그분께서 이렇게 그렇게 또 똥파리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 아빠가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실은. 주시고 계시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아이고 이렇게 봐도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내가 좋은 말씀해 주시는 뭐이 줄 알고. 바뀌어? 지금 목소리 톤이랑 너무 좋았어. 그거는 내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그거는 경험은 가장 좋은 선생님 같아. 이런 걸 섞어주잖아. 너무나 좋은 포장. 수업료가 비싸다.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김태훈 씨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혼을 안 해보신 분이 저렇게 저격수 맞네, 저격수 맞네. 나도 좀 괜찮았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쓱 지나갔어야지. 예, 근데요. 그런데 예. 자기 성격이 젊었을 때하고 나이 좀 들 때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이 어려운 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네. 괜찮았어. 아유, 갈등이 많으니까. 갈등이 많고 그러는 거지. 네. 이따가 들어볼게요. 장시구에. 갑자기 간증. 이따가 들어볼게요. 장시구에. 관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별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온 친구한테 저희들끼리 맞는 말이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만 에서의 탈출이죠. 탈출이니까 헐리우드 부부처럼 쿨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그래서 프랑스에는 정말 쿨하게 헤어지시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실제로 연락을 해요. 직접 만나서 에녹 씨 같이 오랜만에 얘기하는 거야. 전화 통화 하고쯤 만나기도 하고. 그 장소는 저와 지금 프랑스 왜 알게 된 거예요? 왜 가신 거? 왜 가셨어요? 조금 더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기 예. 위해서 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맞아요. 밸런스 게임 있다 없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아니 있다 입장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용렬 형님 먼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집밥은 아닙니다. 집밥은 아니에요.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김영옥 마담님 한번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아니 나는 갑자기 손가락이 나왔어. 나이 공격 들어왔어. 나이 공격. 갑자기 나이로 누르. 점심 식사로 바꿀까 봐. 네, 점심 식사. 식당에서 먹는 네. 점심 식사. 반주 안 들어가고. 식당에서 네. 반주 없이 밥만 먹는. 네. 2차 없어. 근데 저도 그러면 딴 얘기 하나 해봐도 돼요? 예. 아, 전 너무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결혼 안 해봤지만 저도 이제 만남이 있었고 헤어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어졌던 분인데 다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을 좋아했구나 오. 이런 마음이 저는 있을 수도 들더라고요. 있어. 그럼 반주하면 생각에. 되죠. 네? 그럼 반주하면 되죠. 그거 여기 가서 못했는가. 정답이네. 아니 에녹 씨는 에녹은 반주해도 돼. 그럼. 저는 안 그럼 미련이 남아서 다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미련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만났는데 보다 내가 보니 이 사람한테 이런 좋은 부분 때문에 좋아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추억이 네, 새록새록. 그러니까 옛날에 힘들었던 것들은 다 잊혀지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반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바쁘다고 갔구나. 그게 좀 아쉬워요. 하나 해야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나도. 너만큼은 안 먹을 그래 정답이야. 그게 정답. 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이혼 후 결혼 사진 바로 버린다, 간직한다. 와우. 왜 간직을 해? 근데 저기 버린다네요. 버려야죠. 간직한다라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 모습은 간직한다. 가지고 싶지 그냥. 들킬 걸 예상하고 한다. 이게 보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사진첩이랑 다. 예.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미 다 정리된 관계인데 그걸 이번에 드릴 질문이 정말 좀 논쟁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배우자랑 같이 어떤 어떤 모임이 모임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니 앨범을 버리고 사람을 데려간다는 건 뭐야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수수이가 들어갈 수 있지. 어떡할 거야? 뭐 동창이고 자시고 그냥 화가 난다.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 내 친구들이고 내 지인들이면 예. 내 결혼 생활 중에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씨는 어떠세요? 저도 다행히도 달라서 지금 맞았어요,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요? 난 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하나에서 10가지 안 맞는다를 간혹 느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온도도 안 맞아. 잘 때. 네, 맞아. 그리고 뭐 밤에. 먹는 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안 맞아요. 네. 여행이에요. 진짜로? 프랑스 안 웃게 생겼죠. 근데 진짜 싫어요. 예. 진짜라면 그걸 안 해줘요. 약간 비린내 나는데. 아니 이게 그 쉽진 않아요. 보면. 좋아하는 콩나물도 안 해줘? 네. 이혼해. 이혼해. 공감을 해줘야 돼. 개발을 해서 더 잘해줘봐.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야.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농경사회처럼. 저 게임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건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내성이긴 하지만 네. 내성이라고요? 내성이라고. 근내성이. 근데 예. 저는 그때 배우자의 파워랄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나? 맞아요. 다 할 겁니다. 알고 우리가 다 있는데. 해봐요. 기존이 뭐예요?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괜히 얘기 부풀려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해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올 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아무와도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 박수를 먼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엄청난 용기예요. 근데 진짜 또 그 사람한테 불만이나 좀 힘들었던 게 있다고 해서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강박을 가지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신혼
이혼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신혼 이혼이요? 예전에 황혼 이혼 많았잖아요. 황혼이혼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신혼 이혼 또 생소하지 않습니까? 신혼과 이혼 절대 안 붙을 것 같은 단어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이 또 왜 나왔고 이게 왜 이렇게 요즘 성행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도와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기간을 한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시기에 있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면 신혼 이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신혼 이혼이라는 게 왜 힘든 걸까요? 신혼 수치야 이런 식으로 좀 반대하는 경향들이 있으셨는데 네네. 요즘에는 자녀의 행복이 뭐가 예전에 수능 보면 교문 앞에서 부모님 이렇게 옆붙이고 막 이런 것처럼. 네 맞아요. 옆대로 간 거지. 이제. 네. 변호사님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눌 텐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혼 사례를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사연을 좀 네, 들어보고 궁금하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네,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면서 결혼식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신혼집도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고 인테리어도 5천만 원을 들여서 아주 호화롭게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결혼 생활 4개월 만에 아내에게 오피스 허즈번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내에게. 네, 아내에게. 야, 바람핀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고요. 예물 반환, 결혼식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아내도 역시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를 했대요. 이런 명백한 결혼 파탄의 원인 제공자잖아요, 아내가.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 자, 한번 받을 수 의견을 한번 있게. 나눠. 받을 먼저 수 우리 있을 또 정일영 선생님 먼저 한번 그러면 교수님께서. 줘라. 줘라. 자, 세상에. 근데 4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전화. 아니, 임팩트 있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얘기라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대 kom먹으셨네요. 사격 중지. 아버지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뭐야? 이건 또 뭐? 건져 가져간 사람 임자 요 부분은 맞습니까? 사실 실무상 맞아요. 저거밖에 안 됐는데도요? 네. 사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받느냐 뭐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가 있다면 네. 그 몫은 따로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내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넣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비슷한 호실이라고 해도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물건들은 조금 더 호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법원에서도 이게 황혼 이혼을 한다면은 갑자기 상담받으시고 선생님. 궁금해지셔서 좀 재산 분할이 있는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황혼 이혼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요거 네.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럼 제가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사고를 많이 친 남편이 있었어요. 잘 지내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전국 일주한다면서 연락도 두절되고 그러다가 외도한 것까지 걸리게 된 거예요. 아이고, 외도까지. 그런데도 아내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투잡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결혼을 한 나이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나이 들고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어지셨던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 남편의 외도로 이혼 청구를 한 아내. 과연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줬을까요? 남편이 누가 봐도 참여하고 성실하게 살면 안 된다.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궁금해요.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네. 정답이 사실은 좀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곽정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에는 사실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걸 안 지 6개월 이내에 6개월 되게 짧네요. 되게 짧구나. 3년 정도가 아니라 6개월. 네. 6개월이요. 그리고 외도가 있은 지 2년 이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외도를 알았다면 6개월 이내에 이 이유를 원인으로 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즉시 결정해야 되네. 네. 아니면 알았으면. 사실 이거는 합의를 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이에 그냥 묻고 가자. 예, 묻고 가자. 합의를 본 거로 네, 인정하는군요. 용서를 한 거다라고 보는 이제 그 시각에 있어서 지금 육두문자가 나올 뻔했는데. 여기 깊은 곳에 올라왔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셨어요? 네, 이혼을 했습니다. 비록 수십 년 전에 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남편이 보여진 모습에서 전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또 생활비를 안 줬어요. 네, 이거는 그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양 의무를 해태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해줬습니다. 정말 이제 혼자 있고 싶어서. 그건 아니줘야 돼. 아니 왜 웃고 야 저기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그래. 오늘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이 남은 인생을 만드는 거 혼자 허젓이 정말 즐기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분할의 기준. 이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재산분할 기준. 네, 그 사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혼인 생활은 그 모습이 너무 각양각색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인터넷이나 뭐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시면 몇 년 살면은 뭐 5대5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변호사님 저 5대5 맞죠? 라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법칙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서로가 이제 투입한 노력의 양이 거의 비슷해진다, 평균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5대5가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기는 해요. 다만 5대5. 선생님 사건 같은 경우에 5대5로 될 건지 5대5도 너무 억울해. 2대 8. 2대 8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남자가 2, 내가 8. 선생님 같이 이렇게 좀 기여도가 많다. 네, 그러면 2대 8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있어요.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생각을 해본 거다. 그렇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아니, 현숙 씨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배우자와 잘 헤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배우자와 잘 헤어지는 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헤어지실 때 정말 잘 헤어지셔야 되잖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혼할 때 우리가 정해야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시고 헤어지시라는 겁니다. 사실 잘 산에 관련된 부분을 잘 합의 안 하셔서 뒤통수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예로 들면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출을 해서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 우리 잘 살았는데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아내가 가출한 기간이 막 1개월, 6개월이 되고 계속 길어지면서 계속 완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남편이 그럼 아이들은 내가 키울 테니 양육권을 나한테 주고 이혼하자라고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양육비를 아내가 남편한테 줘야 되는데 영원으로 하고요. 다만 살고 있는 집은 남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마음 추스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1년 후에 법원에서 소장이 나온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아파트 절반 내놓으라고. 너무 나빴다. 네. 이 사건 너무 안타까운데 결론은 남편이 아파트를 절반 주게 됐어요. 아니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했는데. 합의서를 안 썼거든요. 네. 문서가 남겨놓은 무조건이야. 서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양육비를 주는 건 영원으로라고 딱 적어놓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주는 거에 대한 거는 합의서를 따로 쓰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증거가 없어서 지셨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문서로 쓰지 않아도 문자로 남기시기만 해도 이게 증거가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헤어지면 보통 문자 다 지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핸드폰을 뭐 분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서 증거가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헤어지는 그 사항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헤어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문서 형태로 명확히 갑자기 오해할 수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근데 사실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은 너무 자,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안소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명함을 곳곳에 이렇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적어도 두 분한테는 정확히